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가장 문의가 많았던 코스피 투자 전략 살까 말까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팔아야 될까? 또는 돈을 현찰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떨어졌나? 지금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투자 전략을 주제로 잡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이 싼 구간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이 싼 구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차트죠. 여기 보시면 제가 월봉으로 체크했습니다. 일봉이고요. 많이도 떨어졌죠, 그렇죠?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지금은 요 시점이죠. 오늘은 2064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이게 봉 하나에 한 달짜리입니다. 그쵸? 음봉, 양봉 각각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게 코스피의 역사예요. IMF 때 1145포인트에서 277포인트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까지 떨어졌고 쭉 오르다가 2008년에 외환위기 때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상승을 한 뒤에 거의 6, 7년가량을 횡보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2017년부터 1년 동안 폭등하기 시작해서 2600포인트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지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가 싼 구간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스피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도 배제하고 코스피를 한 개의 종목으로 간주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환율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니까 먼저 싼지 안 싼지만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지표가 어떤 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저퍼 주를 좋아합니다. 퍼가 낮은 주를 좋아하죠. PER을 봅니다. 여러분들 PER 좋아하시죠? PER은 몇 이하면 좋은 거죠? 10 이하면 좋은 겁니다. PER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퍼는 10 이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PER은 한 주당 우리가 종목을 샀잖아요. 삼성전자를 보면 한 주에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런데 이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5천원이다. 그러면 벌어들인 수익 지금 현재 주가 한 주에 5만원 그리고 나누기 주당 순이익 5천을 하면 그러면 퍼는 얼마죠? 10이 나오죠. 이해가세요? 이게 퍼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동일 종목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한 주에 5만원인데 한 주가 1년 동안 만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퍼가 몇이죠? 퍼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저렴한 거예요. 절반 정도 더 저렴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10 이하의 퍼가 10을 안 넘는 종목을 찾고 동일 업종 간에 비교해서 낮은 종목을 찾는 겁니다. 무조건 10 이하가 좋은 게 아니에요. 10이 넘더라도 동일 업종 간 비교를 해서 낮으면 퍼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서 여기 요 구간 2007년 말부터 폭락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 폭락했던 리먼 사태 때 요때
여러분들 투자는 심리예요. 1년 동안 폭락을 하다가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어우 너무 싸다 너무 싸다 하고 거래가 계속 팔고 있던 물량들이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요때 보합을 보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세력들이 싸우는, 파는 세력과 사는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죠? 코스피가 이 정도 지경, 이 지경은 아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야 된다. 라고 싸움에서 이긴 구간이 900, 몇 포인트였죠? 900포인트였었어요. 900포인트. 요때부터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때 퍼가 궁금하시죠? 그쵸? 요때 퍼가 몇이냐면 2008년, 이때가 2009년이에요. 가장 퍼가 낮았을 때 2009년 4월에 퍼가 9. 코스피 퍼를 말하는 거예요. 9.2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퍼. 지금은 9.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낮죠. 우리나라 코스피 퍼 역사상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1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지표인데 저는 퍼보다는 사실 PBR을 좋아해요. PBR은 뭐냐면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자, 주가 순 자산 비율은 뭐냐면 재무제표상, 재무상태표상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자본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순자산, 총알을 말하는, 실제 기업에서 빚 다 빼고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PBR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이 더 많으면 어떨까요? 시가총액은 만약에 100억인데 순자산이 150억이, 계산 쉽게 할게요. 200억이다. 그러면 PBR은 0.5가 됩니다. PBR은 1 이하인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200억인데 지금 지금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억밖에 안 돼? 오를 여지가 더 있겠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단 PBR이 무조건 낮다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실제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현찰이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이 순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PBR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다시 2008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2008년도 우리가 제일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요 구간의 PBR이 도대체 몇이냐를 봐야 됩니다. 이때가 제일 PBR이 나왔을 때가 2008년 11월이었어요. 요때가 PBR이 0.82였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왔죠. 지금은 2019년이에요. 지금 PBR은 코스피 PBR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PBR은 0.85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에, 네이버 기사에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2000선에만 닿으면 매수를 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어요. 싸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싸니까 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차트로 볼게요. 우리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일봉이에요.
그리고 주봉, 월봉. 그러니까 월봉일수록 무겁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일봉이에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 여기 보면 이평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여기 보세요.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올라갔어. 여기 보면 61선, 61선은 세달선이라고 분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기선을 맞고 살짝 떨어지다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뭘 맞고 떨어지죠? 121선, 반년선입니다. 반년선을 맞고 저항을 못 이겨내고 떨어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무거운 선일수록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뭐 지금 크게 티가 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봤는데 2008년도에 이게 몇 월봉이죠? 120월봉 10년선입니다. 여러분들. 10년선을 맞고 코스피가 상승을 했어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봉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왔죠? 코스피만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볼게요. PER 그리고 PBR이 2008년 외환위기 최저점 수준이다. 그리고 10년선이죠. 10년선의 지지를 받을까? 받을까요? 자, 일단은 이게만 저라면 이 코스피가 한 기업이라면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겠지 사실. 굉장히 몇 개죠? 2000개 정도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우량한 그냥 기업이라고 칠게요. 펀드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코스피는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에 와 있습니다.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야금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면서 사면 돼요. 한 방에 매수하지 마시고. 단 지금이 요거만 코스피가 저점이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좀 오늘 제가 말이 많은데 우리는 항상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저점인 건 맞아요. 생각해야 될 변수는 미국 금리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미국 금리가 근데 올해 지금 2번에서 3번 올린다고 했다가 오히려 인하될 거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오늘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요것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북 관계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죠. 그쵸? 오면서 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이때까지 계속했던 얘기가 굉장히 일관되고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060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상황이 고려된 포인트예요. 미국 금리, 미중 무역 갈등, 수출, 수입, 환율, 북한과의 관계 모든 게 다. 근데 이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북한과의 완전한 화해 모드도 아니고 북한과 같이 경제개발을 한다. 철도를 놓고 도로를 놓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코스피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계 경기는 꼬꾸라지지만 코스피만 유일하게 질주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가능성이에요. 남북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코스피에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자, 그리고 또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 어디가 있죠? 요즘에 위험한 나라? 중국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브라질이 퍼주기 정책,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와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뭐 이런 등등등등 나라가 무너지면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과 굉장히 동조된 모습을 보여요. 중국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여지없이 폭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저점이고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크면 클수록 이 출렁거리는 폭이 크면 클수록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의 장점은 극대화됩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이미 저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이 저점이네, 사면 되겠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천천히 나눠서 여러 종목을 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1년 안에 수익을 내야 돼. 3년 뒤에 반드시 써야 될 돈인데 그 돈 지금 불리고 싶어서 투자할래. 그런 식이면 이 코스피 장이 지금이 저점이라 그래 더 밑으로 아까 말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처질 수가 있는데 그 구간 동안 버텨내질 못해요. 장기 투자자들은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면서 같은 돈으로 많은 물량을 모아 나갈 때 고맙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멘탈 관리하면서 모아 나갈 때 장기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똑같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10명 중에 9명이 실패한다는 말이 기본적인 원칙부터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멘탈 관리다. 그러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여윳돈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열변 아닌 열변을 토했는데 짧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맞게 원칙에 맞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성투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